안녕하세요. 카라멜쌤입니다. 오늘은 또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도 집집마다 전쟁을 치르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 함께 같이 얘기 나눠볼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왜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옆집 아이고요, 위층 딸일까요? 그죠? 그 공부 잘하는 아이가 우리 집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만나본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공부를 많이 하는 애는 공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요,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는 습관이 너무 잘 잡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공부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시험에서 발현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시험을 많이 쳐보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본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시험지에다가 쏟아내야 될지 훈련이 많이 된 아이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더 잘 되고 자기한테 최적화된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부는 무진장 쉬워진다는 거죠. 1차 함수를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2차 함수가 될까요? 함수가 뭔지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2차, 3차 삼각 함수를 알겠어요? 이런 내용이랑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는 걸 좀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본 친구들은 공부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그 수준이 남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과, 성취도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너 블랙라벨을 3일 만에 풀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 극상위권 아이들은요, 그거 아마 하루 만에 풀어낼걸요? 그런데 보통의 상위권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풀어요? 라고 정색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은 블랙라벨은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겠죠. 그 차이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양과 학습 양에 따라서 이 아이는 분명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옆집 아이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공부는 결국에는 참을성이고요, 인내고요, 극기예요.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들을 공부해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고요, 편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TV 안 보고 싶어? 나라고 왜 안 보고 싶겠어? 참는 거지. 저는 외대국어 간 친구들 수업하는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드라마 봐야 돼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안 보고 싶냐?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라고 안 보고 싶겠어? 참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공부라는 거 한 걸 하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후순위로 밀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잘 조절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럼 선생님, 우리 아이도 이런 아이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엉덩이 싸움이고 참을성 싸움이고 그 긴 시간 동안을 버텨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집중력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초등 저학년이에요. 또는 초등 중학년이에요. 저는 중학생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집중력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랑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공부하라고 방에 넣어 놓으시죠. 그럼 얘가 5분이 멀다 하고 나오죠. 엄마 목말라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엄마 뭐해?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방에 들여보내기 전에 화장실 다녀와. 물 마셔. 너 그리고 1시간 동안 나오지 마. 또는 그거 다 할 때까지 나오지 마. 이렇게 하시죠. 정말 이 아이가 한 10분이 넘게 끔찍 안 하고 있죠. 우리 몰래 들다 보니까 얘가 뭐 하고 있어요? 네, 멍을 때리고 있거나 또는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경험들이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아이들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초시계를 옆에다가 갖다 두시고요. 우리 아이 집중력이 얼마나 길게 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너무 짧은 집중력을 보여서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소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 집중력을 늘려가시면 되는데요. 아이에 따라서는 집중력이 30초 정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2분, 5분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의 경우 집중력이 길어봐야 5분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고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5분 이상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초시계를 재시고요. 이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는데 아이의 눈동자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시선이 옮겨갔다거나 연필이 멈춘다거나 또는 원산을 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초시계를 멈추세요.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이제는 끝났어요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 번에 걸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가장 적절한 타임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한 3분 안쪽이었다면 5분 집중력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엄마가 초시계를 재서 5분이 지날 때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고 5분이 지나면 엄마가 종을 칠 거야 라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5분이 지나면 반드시 종을 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오늘따라 너무 집중을 잘해서 7분, 10분이 넘어가도록 집중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누구 아들인데 누구 딸인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집중력을 좀 더 멀리 길게 한번 해보시려고 5분도 안 되는 우리 아이 집중력을 10분, 20분으로 늘리려고 하는 욕심을 좀 가지십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 5분의 집중력을 일주일 동안 연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한번 노력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 5분, 내일 10분, 그 다음날 15분, 그 다음날 25분 이러다가 애랑 싸우고 집중력 기르기를 그만두셨다고 하시는 어머님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어떤 습관이 체험화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5분씩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또는 2주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잴 때마다 우리 아이가 5분을 거뜬히 넘긴다면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면 그 다음에 7분만 해보세요. 그럼 5분에서 10분이 아니고요. 제가 7분만 늘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서요. 초등학생은 30분이 넘지 않도록 중학생은 50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정말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이 초등은 40분이죠. 그 40분 중에서 앞의 시간, 뒤의 시간을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예요. 이 30분 정도 동안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공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초등 저학년부터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갔을 때는 저절로 조금씩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알면 공부가 쉬워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에 두시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쌓이면 이 아이의 공부가 어려울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려면 그 공부의 지식들은 우리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즐겁게 읽고 이런 아이들로 길러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다시 맛볼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기 학년 또는 자기 수준의 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이 아이들이 책이 지겨워. 책은 공부야. 책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머님들과 작별 인사를 올릴 거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